진정한 강인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고나는 재능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는 강철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힘, 즉 의지력의 본질에 대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강인함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은 이 강력한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굳건한 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삶에서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본성이 지독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지구에 발을 디딘 그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제가 이뤄낸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력을 키우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모습까지 수많은 것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름답기만 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같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 그 힘을 잠금 해제하면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 은퇴하지 않나요? 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 강인한 의지력이 단순히 무릎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속삭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온몸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넌 아직 뛸 수 있잖아. 뛸 수 있는데 왜 뛰지 않는 거지? 언젠가는 신발끈을 묶을 수조차 없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아직 뛸 수 있기에 저는 여전히 달립니다. 뛸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는 몸이 분명히 말해줄 겁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한 제가 만들어낸 이 의지력은 매일같이 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망가진 무릎과 몸으로 여전히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몸은 알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멈추는 순간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24살, 제 삶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운동선수로서 명성을 얻었고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으로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을 때조차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혼돈은 예고 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만약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났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문제는 비교적 사소할 겁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당신의 주된 열정을 좇을 수 없게 된다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주자인데
무릎 부상으로 12주 동안 뛸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요가를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유연성과 전반적인 근력을 키우면 결국 더 나은 부상에 강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다친 기타리스트라면 남은 한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더 다재다능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좌절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우회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배하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조정하고 재측정하고 어떤 식으로든 더 나아지기 위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토록 혹독하게 훈련하는 유일한 이유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로서의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을 인생 그 자체에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가장 혹독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훈련하고 불편함과 마주하고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 때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더 다재다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 인생은 거대한 해머처럼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인생은 당신의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평범함을 넘어설 기회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즉시 알아봅니다. 자정에도 사무실 불을 밝히는 직장인 48시간의 고된 임무를 마치고 바로 헬스장으로 향하는 소방관. 그들은 모두 같은 정신력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종일 비행을 마치고 지저분한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을 탓하는 대신 묵묵히 집을 치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제복을 입거나 화려한 학력을 갖추거나 수많은 훈장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오늘을 원하는 것,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남들과 구별짓는 자신만의 윤리 강령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윤리 중 하나는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24살까지 제 인생은 산을 오르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3번째 지옥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온몸이 만신창이였습니다.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이게 자네의 마지막 기회야. 저는 피로 골절과 폐렴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회복 기간이 주어졌지만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원래는 돌려보내서도 안 되는 거였어. 저는 피로 골절이 있는 상태로 네이비실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것도 힘든 부상을 안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저는 육체에 한계를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만 바로 서 있다면 말이죠.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덕테이프로 발부터 종아리까지 꽁꽁 감았습니다. 그리고 양말 2켤레를 신었습니다. 발목 관절을 쓰지 않고 고관절의 힘으로만 달려야 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한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몸 상태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통과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제 주위의 동료들은 모두 건강하고 강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몸으로 시작했지만 만약 내가 해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약했던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인생은 거대한 마인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냐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생각 덕분에 저는 대부분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부서진 몸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배우고 상황을 뒤집는 법을 터득했을 때 저는 비로소 강력해졌고 제 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3개월 후 제 골절은 달리는 와중에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편견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짜내도록 만듭니다. 성공의 난이도를 높이지만 그만큼 모든 성공을 더욱 달콤하게 만듭니다. 저는 편견이 있을 만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계속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탁월함이 그들의 편협한 마음을 폭파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최고의 팀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경력의 기로에서 저는 과거의 실수에 머무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부정을 또 다른 긍정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그저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의 교관이 되었으며 제 개인 시간에는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여 정체된 경력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40%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포기할까요?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뚱뚱한 바퀴벌레 같던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단 한 가지, 저의 마음가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강인함은 제 안에 원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땀 흘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40%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어떤 자동차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달려 있어 시속 150km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그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며 제자리 걸음을 할 것입니다. 위대함이란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팬 위의 기름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더 비범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오랜 시간 동안 위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추구와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길이며 당신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특출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늑대들로 둘러싸인 무리에서 늑대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 신경과학계에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상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영역이 단순히 의지력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의 중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뇌 영역에 대한 데이터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지력 근육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커진다는 것입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 영역이 더 작고 다이어트를 할 때 커집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영역이 더 큽니다.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더 커집니다. 만약 당신이 얼음 목욕을 사랑한다면 1분 하던 것을 10분으로 늘려도 당신의 전대상피질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찬물을 혐오하고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 머리를 담그고 살아남는다면 그때 당신의 전대상피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것을 즐기게 된다면 그 근육은 다시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학적 사실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력은 축복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다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이비실 훈련을 수료한 많은 동료들은 다시는 그 끔찍했던 경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지독하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통과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제 인생의 모든 지혜와 성장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유지력 근육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혹독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수중 매듭 묶기 훈련. 부서진 무릎을 가진 제게는 끔찍한 과제였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여러 개의 매듭을 묶어야 했습니다. 특히 저를 미워하던 사이코피트 교관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제 고통을 즐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매듭 3개를 한 번의 호흡으로 묶어보라고 도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폐는 텅 비어 있었고 무릎의 통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야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왜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익숙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고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제 고통을 보며 미소 짓는 교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10대 시절 겪었던 모든 괴롭힘과 조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되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제 삶을 불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최고의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단점들이 제 마음에 굳은 살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역기를 들 때 부드러운 손바닥은 쉽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반복을 거치면 손바닥은 두꺼운 굳은 살로 보호받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학대, 실패, 실망과 같은 역경을 겪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부드럽고 연약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듭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졌고 저는 마치 하루 종일 물속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마지막 매듭을 묶었고 교관보다 더 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음에 박인 굳은 살의 힘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은 당신을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약한 충동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투쟁 도피 반응에서 투쟁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드레날린을 연료 삼아 더욱 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마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심이 떠오르는 방식을 통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종석에 앉은 의심을 뒷좌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아 다시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머릿속의 대화를 바꾸고 의심을 관리하며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훈련 후 엑스레이 결과는 무릎 골절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의지력이 부러진 뼈를 붙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사에서 짐을 싸는 동안 지옥주에서 포기했던 동료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보니 실패 또한 삶의 일부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옥주를 견뎌낼 수 있을지, 성공의 보장 없이 또 다른 고통의 폭풍을 뚫고 나아갈 불타는 욕망이 내게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진 마음과 깊어진 자기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불편함과 고통,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하고 또 마주할 때 우리의 정신에 깊게 새겨지는 굳은 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 순간